네, 안녕하십니까. 고려경매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동 성경 3차 아파트 경매 물건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첫 시간은 권리 분석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 그 물건의 가치 분석과, 즉 가치라는 건 지금 거래가 가능한 금액, 그 금액에 대한 분석과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 그 금액을 기초로 한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 또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수업을 듣고 이탈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분들 낙찰 받으면 꼭 싸게 산 금액의 1% 네, 예, 희망 기부해 주시고, 그리고 순이익에 나중에 매도하고 발생시킨 순이익에 양도세를 제한 순이익의 1%를 주민센터에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꼭 약속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기쁩니다.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정말 보람있고 기쁘게 쓰고 다음 투자도 아주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강조하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꼭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금정구 구서동 성경 3차 아파트. 먼저 상세 페이지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자, 사건 번호 2017 타경 103,619. 이 사건 번호가 과거 수년 전에 비하면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부실 채권도 늘어나고, 물론 인구가 증가하니까 경매 물건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경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예전만큼 막 크지 않으니까 이런 부실 채권도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매 물건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부터는 경매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앞으로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활동, 그리고 부동산 매입, 매도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서동 성경 3차 아파트입니다. 지금 나온 물건은 전용 면적이 보시다시피 55.49평, 굉장히 큰 평수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양 면적 한 70평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큰 평형대 아파트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인기는 덜 하겠죠. 덜 할 겁니다. 자, 아파트 전경이고요. 지도입니다. 요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별 배치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남향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이 집은 아주 방향이 좋습니다. 남서향과 남동향을 모두 보고 있는. 보통 예전에 아파트 개발하면 이렇게 대형 평수를 좋은 위치에, 아파트 위치, 동 위치를 좋은 데 잡고 방향도 가급적 남향으로 잡죠. 수익률이 큰 평수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아파트 출입구고요. 아파트 동 출입구가 여기 밑에 있네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여기 지도복이 있으니까 지도복이 클릭하셔가지고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이 전체에서 이 아파트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 정도 있는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 남산동, 구서동 동네에서는 그런대로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인기도 있고요. 다만 건축된 지 좀 오래돼서 지금은 예전만 하지 못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 사건의 조금 특이한 점은, 살펴볼 점은 채권자가 성경 4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관리소에서 경매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조금 특이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입찰 28일 남았고요. 1차 2018년 7월 26일에 감정가 4억 3,500에 진행을 했었는데 유찰됐고요. 그리고 3억 4,800 80% 가격이 또 유찰돼서 현재 2억 7,840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유찰됐습니다. 이게 64%입니다. 6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성경 3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이제 성경 3차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매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계속 보증서 제출합니다. 자, 성경 3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네, 경매를 집어넣고요. 못 받은 세금 못 받은 거, 뭐 지방세, 뭐 국세 이렇게 이제 교부 청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뭐 특이한 사항은 없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네, 뭐 보증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신청서를 내면서 경매 사건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고 있길래 그랬을까? 보시면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나오는데 제가 따로 스크랩에서 제가 보기 좋게 자료에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실 때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만 하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입세대 열람 세대가 없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하니까 전입된 세대가 없어요. 없고 뭐 통지서를 우편함에 넣어왔으나 연락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 그 등기부 등본 요약본 있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 성경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청구 금액이 보시면 7,283만 원입니다. 관리실에서 해당 세대에 7,283만 원 정도의 어떤 채권이 있다는 거죠. 관리비가 도대체 얼마나 연체됐길래 이렇게까지 금액이 이렇게 쌓여 있을지 한번 반드시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입찰 희망하시는 분들은 관리실에 반드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가셔도 되고 전화로 꼭 이 금액에 대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아마 전화하면 이렇게 이 3차까지 내려오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 조사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하면 자, 조사 전화를 하시면 관리실에 관리비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귀찮아하면서 많이 전화 왔던 그 흔적이 있는, 즉 어떤 장부를 뒤져보지 않고도 바로 이 세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사한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나 이외에 입찰자가 또 다른 입찰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요약본을 보고 그리고 권리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 요약본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1990년에 강한철 씨가 이 집을 매매했고요. 그 뒤에 2003년도에 부산광역시 압류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압류 말소 기준 권리. 자,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밑으로는 모두 말소가 됩니다. 2005년도에 성경아파트 3차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한번 가압류가 들어갔습니다. 890만 원. 이게 분명 관리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매달 발생하는 관리비는 아니라도 꼭 그게 아니라도 어쨌든 그 금액을 포함한 어떠한 채권이 관리실과 해당 세대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압류 걸었습니다. 관리실에서 해당 세대에 가압류를 걸고 그리고 뭐 지급 명령 소송 같은 걸 진행한다는 거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 입주자하고 관리실이 이런 관계로 간다는 건 갈 때까지 갔다. 즉 관리비 연체가 상당히 되었고 어떤 그 관리비 변제를 종용했지만 여러 차례 종용했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났어요. 뭐 그래도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부산진 세무서
금정구청, 국세, 지방세 전부 다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수년간 이 집에 대한 관리 전혀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 등기를 하죠. 예.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전에 이미 소유자는 망자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면 2003년, 죄송합니다. 2005년이죠. 이때부터 거의 10년 이상 어쩌면 빈집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관리실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관리실 확인하지 않고는 이 물건은 절대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강제경매, 성경 3자 입주자 대표회의 청구 금액 7,200. 자, 이 금액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의 13년간 공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 흘러온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매각 물권 명세서 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용 없습니다. 집은 비워져 있는 흔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없고 주인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권리 분석 최종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27일 압류. 자,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이후에 있는 가압류나 압류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됩니다. 깔끔하게 등기부등본은 정리가 됩니다. 다만 점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등기부등본상에 인수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관리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입찰자가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주시니 꼭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설명드리고 갈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등기부등본 요약본 잠깐 보면 여기 보시면 자, 이 7,280이라는 게 우리 관리비는 공용 관리비가 있고 그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전기 수도처럼 실제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한 어떤 공과금 같은 것들입니다. 전기, 수도. 그리고 공용관리비. 이거는 뭐냐면 집이 비워져 있어도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집합 건물 관리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관리비, 뭐 관리소 인건비라든지 외벽 관리비, 뭐 복도의 전기, 엘리베이터 전기 이런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리비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도 부과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본관리비라고 부릅니다. 자, 이 기본관리비가 만약 연체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연체돼 있을 때 그 낙찰자에게 인수가 됩니다. 뭐 판례상으로 보면 뭐 3년치 뭐 인수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기니까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인수될 수 있습니다. 자, 인수가 되려면 이 사람이 즉 입주자 대표회의가 배당을 못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금액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채권들 부산광역시 압류 이 압류 뭐 세금이겠죠. 자, 요 세 가지 이거 합쳐봐야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거예요. 물론 확인은 안 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충분히 다 받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금액을 다 못 받는다면 인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관리실이 모두 배당을 받는다 가정을 하고 입찰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다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 부분 고려하시고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은 없습니다. 점유자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나 희망 입찰자는 반드시 현재 점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한번 찾아가 보셔도 되고 관리실에 문의를 꼭 하십시오. 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명도 대상자 점유자가 없더라도 명도는 해야 됩니다. 내부에 짐이 있을 수도 있고 가끔씩 와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반드시 소유자를 대상, 즉 상속받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소유권자죠. 그분들이 소유권자입니다. 이 상속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셔야 되고,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안 된다면 인도 명령을 해서 강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상 기간은 잔금 납부 후 죄송합니다. 1에서 3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명도 비용은 뭐 협의가 된다면 또 그분들이 욕심을 내서 이사 비용을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제 집행할 때의 예상되는 비용 500에서 600.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인부 1인당 뭐 대략 한 7에서 1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인건비가 올라서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7에서 한 10만 원 정도 인건비고, 그리고 용달 트럭 한 대에 뭐 25만 원 정도 됩니다. 1.5톤 트럭에. 그러니까 트럭 2대에 인부 한 4명만 와도 충분히 할 수 있어도 이 집행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부를 숫자를 하고 그리고 트럭 수도 많이 합니다. 가득 실을 수 있어도 뭐 조금 싣고 가버립니다. 즉 좀 부풀리는 거죠. 그 부풀리는 걸 평당 대략 한 10만원 비용에 맞춰가지고, 이 10만원이라는 금액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합니다. 왜? 집행관들이 이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 못하도록 그 집행업체들에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견제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견적, 그것이 만나서 이 균형을 이룬 게 한 이 정도 금액이죠. 예, 그래서 30평 아파트는 한 300에서 350 정도. 예, 그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금액. 이사비 합의 400만원 이하에서 합의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명도 소송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시장 매물 보시면, 현재 이 같은 평형대의 매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공동중개망을 제가 살펴보니까 2개가 있었습니다. 자, 183, 전용 면적 183제곱미터입니다. 이 2가지 빨간색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5억 5천, 샤시 포함 올수리, 전망 굿. 뭐, 전망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자, 4억 5천이 있습니다. 무려 1억 차이 납니다. 1억. 무려 1억 원 차이 납니다. 여기도 이건 창호, 원망 마루도 올수리. 자, 똑같이 올수리 됐답니다. 그런데 왜 1억 차이 나냐? 뭐, 매도자에 받고 싶은 금액 부를 수 있죠. 예, 우리가 뭐 그걸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매물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매물 4억 5천 보시고요. 다만 이 초록색 박스를 한번 보십시오. 84제곱미터, 122제곱미터, 139제곱미터. 전혀 다른 평형대의 아파트가 있는데 가격을 보시면 4억 2,500, 4억 2천, 4억 1,500. 마치 동평형대 아파트 매물을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가격입니다. 즉 32평이 역전 현상까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4제곱미터. 이 84제곱미터가 이 아파트는 33평인가 그렇습니다. 자, 이 33평 아파트가 역전 현상이 일어날 만큼 대형 평수는 인기가 없습니다. 예, 정말 인기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 물건의 최하 정말 바닥 시세는 32평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거보다 떨어진다는 건 사실 발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그런가? 실제로 2017년도에 보면 4억 2,500. 네, 맞습니다. 그리고 3억 8천. 굉장히 저렴한 가격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2018년 하나 있었습니다. 4억 1,200. 거의 32평 가격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물의 가치를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감정가는 4억 3,500. 조금 높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 정말 4억과 4억 1,500 정도 사이가 거래 가능 금액이겠다. 자, 여기서 매도자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아파트 183제곱미터, 전용 면적 183제곱미터의 소유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리고 매수자라고 생각하시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내역을 참고해서 결정되겠죠. 그렇게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금액이 가장 합리적이죠. 4억이면 32평 아파트보다 더 쌉니다. 지금 이 정도가 지금 매도가 부르는 가격이에요. 결국은 이사에서 밀고 당기게 하면서 이 안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낙찰
낙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낙찰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합리적인 어떤 데이터의 부재로 무슨 말이냐면 낙찰 사례가 없습니다. 낙찰 사례가 이 아파트의 저평수가 같은 낙찰 사례가 최근 한 3년 안에 없고요. 인근 낙찰 사례를 조회해봐도 이런 단지 어느 정도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에 이 정도 평형대의 물건이 없습니다. 뭐 한 동짜리 아주 오래된 빌라 낙찰 사례는 있지만 그런 오래된 구석기에 있는 빌라의 수요와 이 아파트의 수요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그 낙찰 사례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가져와서 분석해서 여기다 적용한다는 건 맞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맞지 않는 데이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적 방식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대형 아파트에는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입찰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누적 방식이 지금 적용했을 때는 굉장히 오차 범위가 넓고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이 분석 방법에 대한 방법을 전달드리기 때문에 낙찰가의 형성될 그 범위에 대한 좀 넓게 제가 말씀드리고 또는 그게 일정 부분 오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균 하루에 31명 정도가 클릭해서 이 물건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관심도가 제법 있다는 거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약 30명의 평균 조회 수는 약 7에서 한 13명 정도가 들어왔던 게 과거 우리 이쪽 부산의 어떤 경험적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하락돼 있고 부동산 경기는 하락돼 있고 이 대형 평수임을 감안했을 때는 줄여서 3에서 7명 정도가 저는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집은 굉장히 낡았으며 공실이 장기간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 그대로 산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완전 올수리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올수리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5천만 원 정도 저는 잡습니다. 네. 전용 55평이니까 최소한 저 정도는 들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상 인테리어 비용을 얼마로 생각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얼마로 생각할 것인가? 그 사람들 생각을 예측해야 돼요. 네. 가장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별로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가장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전용 55평. 그렇죠. 따라서 2억 9천에서 약 3억 5천. 자, 5천을 대보시면 3억 4천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5천을 더하면 4억이 됩니다. 자, 3억 4천에서 4억. 이게 실질적으로 이 집에 모두 투입되는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2억 9천에서 3억 5천만 원 사이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점, 실매수자의, 실사용자의 매수 의지, 그리고 투자자의 기대 심리, 정말 갖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투자자의 이거 낙찰받아서 얼마나 남겠다, 얼마 남겨 먹을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그 수익 기대 심리, 이 심리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즉, 정말 받고 싶다면 이 5천 다음 4억입니다. 시세입니다. 이 금액에 받는 거죠. 난 좀 싸게 받고 싶다. 싸게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대에 입찰이 날짜가 형성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기대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손에 5천을 쥐어야 되겠어. 그렇다면 이 정도 금액이 또 낙찰되겠죠. 나는 얼마 필요 없어. 1,000만 원만 남아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한 3억 4천 정도. 그렇게 그 입찰자의 의지와 심리, 거기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좀 쉽게 말해서 욕심이죠. 욕심이 적은 사람이 낙찰받을 겁니다. 이 금액대의 부분에서.
그렇다면 정리를 하고 가야죠. 3에서 7명 정도 예상됩니다. 2억 9천에서 3억 5천 사이 예상됩니다. 예상 인터넷 비용은 5천이기 때문에. 자, 취득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취득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항상 표를 좀 보여드리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85제곱미터 초과고 6억 원 이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3%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는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상 비용표. 자, 중간 가격인 3억 3천 정도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하고 취득세 이렇게 나오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그리고 명도 비용은 넉넉하게 500 잡았을 때 3억 3,979만 원 정도가 총 들어가는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일은 대형 아파트 그리고 입찰 사례와 매물도 별로 없는 거래 사례가 드문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분석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의 흐름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 정도 남기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까지 확실하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부터 가져야만 이런 입찰가를 산정해서 그것을 믿고 입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입찰해 보신 분들은 결정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일수록 컨설팅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부 1%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